수학을 사랑하는 꿈쟁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연주하는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일단은 수열을 정의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정의한다고요? 귀납적으로 정의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 수열을 정의하는 방식을 우리가 앞에서 한 두 가지 정도 배웠어요. 뭐냐면 이런 거죠. 첫 번째 방식이 이런 거였어요. 이런 거죠. 뭐 1, 3, 5, 7, 9 해서 직접 쭉 나열해서 수열을 정의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쭉 나열해서 표현하는 방식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AN은 2N-1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그냥 일반항을 주어져 가지고 수열을 정의한 것도 있어요. 그럼 결국 뭐야? 요거를 나열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제 오늘 새로운 방식을 하나 배워볼 텐데 바로 수열의 귀납적 정의, 즉 수열을 앞에처럼 이렇게 정의하지 않고 새로운 방식으로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정의할 때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A1이 필요해요. A1이 의미하는 거 뭐냐면 바로 첫째 항을 얘기하는 거, 첫째 항이 필요합니다. 혹은 상황에 따라서는 첫째 항과 둘째 항이 둘 다 필요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AN과 AN 플러스 1과의 관계식이에요. 혹은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이웃한 항끼리의 관계식이라고 해도 됩니다.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점화식이라고 불러요. 물론 점화식이라는 용어는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는 교육 과정에서 빠져 있지만 그래도 점화식이라는 말을 저는 쓸게요. 왜냐면은 이웃한 항끼리의 관계식을 구해보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그냥 점화식을 구하세요라고 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하기 때문이죠. 자, 뭐 이런 겁니다. 이거예요. 이게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한 겁니다. 뭔가 좀 더 복잡해 보이지만 뭐 하나 해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두 개가 있으면 된다 했죠. A1이 2예요. 앞에 있는 거 그대로 해보죠. A1이 1이고요. 그 다음에 관계식은 이렇게 표현할게요. AN 플러스 1은 AN에 플러스 2. 자, 요렇게 하면은 어떻게 표현한 거면 여기는 요게 처음에 첫째 항, 초항이고요. 얘가 바로 뭐예요? 점화식이죠. 이거 가지고 어떻게 정의가 되냐? 자, 첫째 항 1이니까 처음에 1이겠지. 그 다음에 관계식은 요거의 관계식에 의해서 성립되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에요. 어떤 항에다가 2를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됩니다. 요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항이 어떻게 해야 돼? 2를 더하면 되는 거죠. 얼마야? 그래서 3. 그 다음에 여기다 또 2를 더하면 5. 2를 더하면 7. 2를 더하면 9. 이런 식으로 해서 정의해서 지금 똑같이 홀수를 정의했는데 첫 번째는 그냥 쭉 나열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일반항을 준 거고 이거는 첫째 항과 점화식을 통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점화식을 왜 점화식이라고 하냐면 잘 보시면 알겠지만 초항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이 말이에요. 딱 처음 딱 이렇게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점화식은 뭐냐면 이런 거죠. 그 점화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점화 우리가 불을 붙이는 걸 점화라고 하잖아요. 그죠? 점화를 할 수 있는 식을 점화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점화식에 이제 초항이라는 불을 쫙 붙이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바바바바박 타면서 그 다음 것들이 다 이런 수열들이 다 이 수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불을 타듯이 이렇게 쭉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 점화라는 한자를 찾아보면 이 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점화하는 그 화가 아니에요. 불화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될 화자로 돼 있고 이거는 이제 수학에서만 점화식이라는 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점화라면 참 좋겠지만 그게 아니기도 하지만 그냥 우리가 불을 붙일 때 점화라고 생각해서 이걸 점화식이라고 보셔도 상관없겠어요. 이 점화식이 있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냐면 하나만 알고 있으면 그 다음 항 또 알 수 있고 그럼 또 그 다음 항을 알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도미노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점화식 자체를. 그래서 첫째 항을 알면은 그 다음 항을 알 수 있는 거죠. 첫째 항을 알면 두 번째 항을 알 수 있고
두 번째 항을 알면 또 점화식에서 세 번째 항을 알 수 있고 세 번째 항을 알면 또 점화식에서 네 번째 항을 알 수 있고 이렇게 계속 무한히 모든 수열의 항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수열의 뭐라고 한다고요? 네, 귀납적 정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 것을 요거를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한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이런 수열을 한번 볼까요? 보니까 지금 첫째 항에 주어져 있고 점화식이 주어져 있으니 이거는 수열을 어떻게 정의한 겁니까? 그럼요. 귀납적으로 정의한 거죠. 요 수열을 한번 써봐라 하는 겁니다. 뭐 쉽죠? 자, 첫째 항 1,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을 알기 위해서는 점화식을 이용하면 되죠. 여기 1에다가 여기 n에다가 1만 집어넣으면 되죠. 그럼 여기다가 뭐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2배를 해서 1을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된다는 얘기야. 자, 여기다가 2배 하면 2배에서 1을 더하면 얼마예요? 1은 2 플러스니까 3 되겠죠. 그 다음은 또 뭐예요? 요거를 또 2배에서 1을 더해요. 2, 3, 6, 7. 이걸 또 2배 해요. 7, 14, 15. 이런 식으로 가는 수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 한번 보죠. 이 문제 하나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보니까 50리터의 물이 들어가 있는 수족관이 있다. 수족관. 여기에 이미 얼마가 들어가 있다고요? 이미 50리터가 있네요. 자, 수족관이 있는데 자, 이번 주부터 매주 말에 수족관에 들어있던 물의 절반을 버린대요. 오케이. 그리고 15리터의 물을 새로 넣으려고 한다. 그랬을 때 n번째 주 말에 수족관에 남아있는 물의 양을 AN이라고 한다면 A1의 값을 구하고 요놈 사이의 관계식도 구하라. A1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초항이고요. 얘가 뭐예요? 얘가 점화식이죠. 결국 이 수열을 뭘로 정의하라는 겁니까? 귀납적으로 정의하세요 이 말이죠. 첫째 항은 뭐냐면 일단은 첫째 항은 일단은 요 작업을 그대로 해야 되겠죠. 절반을 버리고 15리터의 물을 새로 넣으면 돼요. 그죠? 그래서 A1은 뭐가 되냐면 A1은 일단 이 50리터의 절반을 버리니까 자, 절반을 버리면 이거를 버리면은 요것만 남게 요걸 버리면 얘만 남겠죠. 얘가 얼마예요? 이게 절반을 버린다 했으니까 2분의 50이 남아 있겠죠. 거기다가 얼마를 더하면 돼요? 15리터를 넣는다 그랬지? 요게 뭐예요? 첫째 항. 끝. 뭐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25니까 40이네요. 40. 그죠? 40리터가 됩니다. 그 다음에 A2는 뭐가 되겠냐면은 생각해보세요. A2는 생각해봐. 또 그 전에 있던 요거의 또 절반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놈의 절반이니까 40의 절반을 버리고 그럼 절반만 남겠죠. 거기에 또 얼마를 집어넣는 겁니까? 15를 집어넣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얼마 됩니까? 35 뭐 이렇게 되겠네요. 좋아요. 이렇게 가겠는데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관계식이거든요. 요거를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얘가 A1이지. 맞죠? 얘가 결국 뭐냐면 A1을 절반을 해서 15를 더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쭉 간다고 해봐요. 생각해봐. 아하. 그러면은 A의 N 플러스 1은 뭘 거냐면은 그 전에 남아있던 거의 절반을 버리겠죠? 그럼 절반만 남아있겠지. 거기다가 얼마를 더하면 돼요? 15를 더하면 되겠죠. 이게 점화식이네요. 그지? 자, 그래서 이게 점화식이 되고 요게 초항의 값이 됩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잠깐 복습하죠. 뭐 이게 다네요. 네.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초항과 점화식으로 표현된 정의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것이 시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